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의 소관 사업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황재국 허걱과장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입니다. 신양문 환경과장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도시과, 허각과, 산림과, 환경과 등 총 4개 부서의 기금 사업이 3개 사업, 연계 사업, 6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용평면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청년층 공급을 병행하는 통합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8천만 원으로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에 아파트 68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평창군과 LH가 협업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규모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최종 업무 협약을 통해 금년 8월까지 LH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5-88번지 일원에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복지시설을 LH와 협업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6억 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 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 6월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준공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평면과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30년 의무 임대로 주변 시세의 35% 임대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젊은 층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고령층 공급도 병행하는 통합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행계리 379-6번지 일원의 총 사업비 340억 원으로 아파트 100세대와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로 강원개발공사 위탁 시공 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강원개발공사와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실시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9년 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사무소 부지 일원의 총 사업비 186억 원으로 읍사무소를 비롯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읍사무소 철거 공사 계약 등을 완료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평창읍에서 운영하고 평생학습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은 인재육성과 민간 전문단체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평창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 체험과 스포츠, 휴양을 결합한 산림 관광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창읍 장암산과 밑한면 청옥산, 대화면 남병산에 이르는 국공유 테마임도 43km 구간에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숲속의 집 10동을 조성하고 임도 정비,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청옥산 600마지기 일원에 전국 제1의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생화 테마정원, 웰컴하우스, 힐링 전망대 조성과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산악관광 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산림청으로부터 지방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지방 정원 등록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프로그램과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평창 치유해숲 조성 사업입니다. 숲과 산림을 활용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평창읍 상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7,500만 원으로 치유센터 한 동과 야외 체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BF 본인증, 치유 장부 구입 등 건축물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장암산 일원의 산림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숙박과 산림 탐방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109억 400만 원을 들여 산림문화센터, 숲속의 집, 명상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1차 조성 사업은 숙박동 6동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2026년 3월에 개장할 계획이며 2차 사업으로 숙박동 14동을 내년 말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 관광자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너럼들 등을 연계한 패키지 운영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으로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친환경 청정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원의 물환경 체험관, 생태연못, 야생초 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및 조경 등은 준공하였으며 체험관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3월 말까지 준공하고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물환경 체험센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 소멸 대응 사업들이 지역의 정치 여건 개선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객 유입과 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기 의원입니다. 약간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것 하나만 짚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용평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27년도에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고 27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데 28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은 이 문서 오류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은 이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LH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7년도에 최종 정산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텀이 생기는 거죠. 예. 정확히 얼마 줄지의 그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사업비를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부서의 사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유탁으로 좀 돼 있어요. 이제 뭐 공모사 어떤 그 유탁 사업에 공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사전에 이 사업들이 공단하고 공단에 유탁된다라는 사실을 공단 측에서 알고 있나요? 일단 주요 사업이 이제 뭐 산림과 쪽의 사업인데 사전에 실무하고는 지금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업. 혹시 뭐 이런 용역들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할 때마다 공단 관계자가 와서 같이 참석하나요, 회의에? 아직까지는 시설 공사 중이라서 뭐 그런 단계에서는 뭐 참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무 쪽에서는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는 뭐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준비하려면 뭐 인력이라든지 또 어떻게 관리할 예, 것인지 예. 관리 계획이라든지 예. 운영 계획 같은 걸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유탁이 이루어져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해부터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사실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실무 쪽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의 기능이 우리가 지금 아는 기능이 아직 전문성을 담보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각 그 운영에 관련된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고 뭐 기술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뭐 사무적인 일이라든 그 수준이라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생각하는 그 일정의 수준에 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운영은 공단에서 합니다라고 해서 떠넘기듯이 넘겨버리면은 그 부담은 공단에다 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사전에 공단에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차후 관리 계획도 미리 사전에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서로 간에 좀 예.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본 사업 중에서 가장 생활인구 유입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라는 본 사업이 바로 산림과 소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림과에 이제 과장님 찾아뵙고서 이 관련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저 설명을 다시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면은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그 다음에 평창 GS,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암사 하늘 자연 정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 사업을 제가 아주 면밀히 뒤다봤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평창급 장암산에서부터 600마지기까지 가는 산악 로드길이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그 일정 부분 가다가 지금 부분에서 일정 아직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죠. 일단은 코스가 전체 이제 43km인데 네. 대화 남병산을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쭉 들어가니까 청옥산 되는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데 네. 또 국유림하고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청옥산 구간도 일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또 43km 중에 이쪽 그 맷둔제에서 내려오는 옛날 도로 뭐 네. 폐도 구간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좀 이어갈 부분이 좀 네. 남아 있습니다. 예. 이 23억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이게? 이 예산이 좀 일단 사업 내용이 이제 모듈 주택해서 그 장암산에 숙박 시설 열동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쉼터 개념, 안전 시설 설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3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아마 하다 보면 아마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관점에서 이 사업을 뒤다봤냐면은 과연 이 43km의 길에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메리트에 감동이 돼서 이 길 위에 와서 이 산악 트레킹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그 도시인들이 시위를 마서 아니면 또 산악인들이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투어했을 경우에 어떤 메리트를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뒤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장착하느냐 두 가지 핵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그날 이 산림 레포츠라든지 이 길에서 43km 길에서 녹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한번 그때 한번 갔었었는데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모여명, 그 다음에 뭐 생태 교육, 그리고 치유, 그 다음에 레저, 캠핑, 그 다음에 뭐 계절마다 또 변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어떤 체험 학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굉장히 좋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녹여내려면은 사실은 그 어떤 단체가 어떠한 조직이 운영을 할지 몰라도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벌써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근데 이거를 단지 위탁 주는 단체에다가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어느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네. 특정한 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려면은 이제 접촉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접촉하고 있는 분략의학회라든가 어떤 그런 레포츠 전문 업체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네.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뭐 생물 다양성 그런 거 분야에서는 뭐 바이오블리지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가서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가서 체험하고 어떤 종류의 어떤 식물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그룹 단위로 가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많이 만들 수 예, 있다고 그렇게 되면 봅니다. 장점은 분명히 크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이제 혹시나 또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좀 빠지면은 또 주민들의 또 민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은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보고. 일단 저희가 이제 장암산하고 예. 이쪽 남병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옥산을 이제 중점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서브 프로그램 이제 관광지라고
요것을 이제 만약에 전문 산악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럴 경우에 자칫 여기에서만 노르면은 사실은 지역 경기하고 좀 별도의 성격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 평창읍이라든지 미탄 면 소재지하고의 뭔가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네. 좀 수입적인 부분에서 지역 주민의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이 벌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시스템 장착이 되면은 이 사업이 이게 그 불특정 다수가 그냥 아무나 가서 막 행사 그 산에 올라갈 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예약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뭐또 일정 부분 또 자연 경관을 또 훼손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안전 문제 또 저희 쪽에서도 어떤 뭐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라든가 그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참여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산에 가서 차 대놓고 그냥 갔다 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 이유는 혹시나 뭐 산림 보호라든지 또는 뭐 또 안전상의 문제 그렇죠.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만의 이제 어떤 그 사업 토지가 아니고 네. 국공유지가 또 혼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예로 아까 그 블랙야크를 얘기하셨는데 아직 블랙하고 얘기된 건 없죠. 산림과 쪽에서는 지금 그쪽 관련 이사하고 실무적으로는 뭐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본 사업이 이게 어쩌면 평창의 유동인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노담들에 있는 관광사업, 관광지 개발 사업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현대인에게는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또는 매니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유심히 봤고요. 다음에 허브 산악관광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허브 그 산악관광에 보면은 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운영별 별자리 은하 관철, 야생화 활용 꽃차, 야생화 정원 웨딩 포토, 바이블리치, 그다음에 생태 탐방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체험거리 만드는 거는 좋은데 600마지를 찾는 사람들의 목표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야간 캠핑이에요. 그러니까 캠핑하는 차박 캠핑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박하기 좋은 산악지로는 제 1번을 600마지기 청옥산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요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요에 맞추면 뭔가 좀 편익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몇 개 들어가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아요. 뭐 별자리 은하수 관찰 정도 야간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 1일 관광객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1박 하는 관광객이 있을 텐데 1박 하는 관광객들에게 밤에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한 게 이제 셔틀 버스를 이제 운행 계획을 이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탄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위에는 어떻게 저희 쪽에서는 어떤 자연 경관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기반 시설 부분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예. 국장님 거기에 그러면 셔틀을 넣으면은 체류형 관광은 아니라는 얘기네.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버스 타고 내려와야 되네요. 어쨌든 위에서 뭐 도보로 그 먼 거리를 이제 하기는 사실 거기를 좀 쉽지는 않을 하루 거고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있으면 못 자는 거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조성이 되면 기반 시설이 돼야지 어떤 숙박이라든가 캠핑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당일치기냐 체류형이냐에 따라 경제적인 지표는 약 3배에서 4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600마지기는 최지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아직도 뭐 기반 시설 부분, 그다음에 뭐 운송 부분, 그다음에 뭐 캠핑장이나 이런 걸 열지 못하는 어떤 그 뭐 산림 조건의 법률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일일 체험으로만 일일 관광지로만 가져간다면은 우리는 3-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악관광 이 성역성만큼은 어떻게 하면 체류한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2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1차 기본 사업이 이제 150억인데 2차 사업으로 지금 연계 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류형이 돼야지 어떤 지역에도 어떤 경기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1단계, 2단계 해서 좀 나눠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50억 외에 연계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 지방 정원 조성도 최종 승인을 받고 네, 계속 2단계, 3단계 이어갈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비가 25년도는 배정이 안 돼 있고 그 24년도 사업을 2월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요 지금 거의 그쪽에 표에 보면은 25년도 사업비는 없어요. 25년도 사업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24년 사업이 다 완료 안 돼서 2월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럼? 네, 2월도 2월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 그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서는 또에는 이제 대부분 차지하게 되어 이와 관련해서 그 미탄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고 또는 또 높은 반면 그 600마지기 청사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이 또 뭐 도로교통이라든지 또 그 어떤 본인들이 사시는 데에 대한 어떤 생활의 어떤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해 없이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발전하고 개발되는 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평창구 남부 지역 발전의 핵심은 저는 뭐 이 산림에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뭐 포레스트 사업이라든지 지역사과고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노담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낙수적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담들 사업이 중심이 돼가지고 600마지기가 낙수 효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600마지기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평창읍에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면은 여기를 빠른 시간 내에 2차 계획을 짜서라도 하여간 뭐 체련 광제 유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용평면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고 또 진부면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고 이제 대관령에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이 있는데 거의 이제 1, 2년 사이에 다 3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공급 대상을 보면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 비율이 이 진부하고 저기 용평은 이제 50% 정도 되고 그 이제 대관령 부분이 청년 신혼부부가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령 조제가 적고 그 대관령 부분은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많은 부분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관령처럼. 네.
고령자가 적더라도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진부나 용평면을 보면 고령자가 5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시행을 돼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청년 쪽에 신혼부부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 도시도 젊어지고 또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용평하고 진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령자 위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이제 대관령은 강원형 이제 공공주택이라서 여기는 사실은 대관령은 이제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이제 사업인데 꼭 그렇게만 해서 100세대를 이제 채울 수 있냐 하는 우려도 있고 사실은 또 그럼 대관령에는 노인이 안 계시냐 또 거기도 일정 부분 이제 거주하시니까 비율을 조금 이제 일정 부분 넣은 거고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강원형은 대관령은 이제 강원도 이제 예, 주관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업이고, LH 예. 사는 거고. 예. 그래 LH 사는 쪽이 청년 50%가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인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렇다고 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정책에 맞게 가려면 지역 실정에 지역 또 실정에, 맞고 예. 그래도 어르신들은 그래도 주택들이 난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청년을 유입하고 또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청년 부분, 신혼 부분의 그 저기 입주에 관한 부분을 좀 할애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꼭 규정이 이래서 그렇는지 균형이 이렇다 하더라도 뭐 LH나 어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부분이 청년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최하가 50%라서 50%뭐 이하로 바꿀 수는 없고요. 고령자가 이제 50%잖아요. 지금 용평하고 진부가 50% 이하는 저희가 이제 이게 고무 사업이기 때문에 예. 고무 사업의 이제 기준이 이제 최하가 50%고 많이 하냐 뭐 그렇기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 고령자가 50%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주택 방이 남았을 경우에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 협약하고 이제 조성할 때는 이제 저거 지을 때까지는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 이제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운영을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거든요. 예. 운영을. 그때는 저희하고 이제 다시 협약을 조정을 해서 예. 일정 부분 아마 변경은 협약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예.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또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진행까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입주 단계에 가서는 이런 취지를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네. 뭐 협약을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제 군수님 순방 때도 다른 읍면에도 사실은 이제 계속 없는 아직 수요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읍면도 이제 계속 거의 대부분 다 요구를 이제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박림이라든가 뭐 본평 쪽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급한 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더 시급한 부분도 사실 어떤 지역 소멸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노인분들을 어떤 뭐 걸세하거나 이런 그건 부분을 아니고, 떠나서 그래서 별도로 계획예산과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군수님이 한번 세대가 많지 않더라도 예. 뭐 몇십 세대 좀 이거보다 사실 이 규모라 그러면 보통 뭐 14평, 17평을 3억 이상씩 주고 사실을 짓는 거거든요.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군의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좀 규모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다른 면에도 좀 이런 사업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지부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공주택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이 돼서 국장님 의도대로 좀 많이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라는 거는 몇 세부터 고령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저희 현재 규정상은 65세 이상. 그럼 고령자에 들어가요?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65세면 거의 그렇죠. 청년 쪽에 예, 들어가는데 예. 이제 뭐 여기에서 정년 연장을 뭐 65세까지도 예.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좀 앞으로는 좀 조정이 예, 조정할 될 것 필요도 있을 같고요.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지는데 우리 고령자라 그래도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제 또 이제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또 뭐 수급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 우선 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65세가 고령자 혜택된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는 못하시더라고요. 평창읍 그렇죠. 사례를 봐도. 예. 그 우리 청년 농업인도 봐도 뭐 우리 이창일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에 보면 45세에서 49세로 연장이 네, 됐거든요. 뭐 그렇게 지금 뭐 정의가 농업인의 정의가 49세지만 사실 60세까지는 청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법상 노인 인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65세면 고령자는 아니에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평창읍이 이제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진부하고 대관령은 이제 또 유동 인구도 많고 또 관광지도 있고 또 이제 인구 상주 인구도 많다 보니까 사실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 추가로 지금 요구 들어오는 부분하고 용평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이제 뭐 64세대인데 68세대인데 68세대를 그 지역에서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모자리면 지금 본평 이런 데서도 나와서 살 거예요. 사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평 그 장평 쪽을 예. 했는데 또 본평에서는 또 본평 나름대로 또 요청을 또 하시니까 뭐 수요가 있다면 본평이 되겠지만 급한대로 본평에 필요한 분들이 장평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포레스트 캠프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 텐데 이게 이제 장암산, 청옥산, 남병산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는 걸로 임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이게 다 완성되면 산림레포츠 트레일러닝이 운영이 된다는데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산림과장님이 계셨으면 되는데 지금 산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동을 한 것 같은데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그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산악 자전거도 있을 거고 뭐 산악 예전에 어디에서는 뭐 100km 산악 마라톤 같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산악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이제 해발이 보통 이제 700m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크게 심하지 않으면서 인도가 닦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좀 힘들지 않게 산악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트레킹 이런 부분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산림 자원 뭐 이제 야생화라든가 뭐 희귀 식물
또 뭐 암석 같은 경우도 탐방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 이러면 뭐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블랙야크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대회를 치를 거란 말이에요. 대회를 치른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하루에 끝나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틀이 기간에 할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만약에 50km, 100km를 갈 때는 이틀 이상도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숙박 문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주변의 숙박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저쪽 미탄이나 대화나 평생 속에 숙박이 모자라는 건 맞으니까 그 민박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대회가 유치된다면 그래서 민박 부분도 좀 옛날에 하던 진짜 그런 민박 펜션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힘든다면 몇만 명이 온다는 걸 가정하에 민박 정비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도 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저거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블랙 야크를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블랙 야크라는 뭐 어떤 특정한 뭐 업체 상표를 가지고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짧은 하루 이틀 이벤트성이고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뭐 물론 이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소규모 단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룹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10명, 20명 해서 산림 이제 숲 해설가라든가 뭐 이런 소그룹을 해서 어떤 그런 트레킹 뭐 산악 자전거 뭐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어떤 체험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연중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래야지 어떤 주변에 어떤 그 자원이 훼손되고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네.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고령자 부채주택 NH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자격이 우리 평창 군민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예,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저희 지역에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일단은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입을 해야 되죠. 주소는 같은 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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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좀 한번 평창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들어갈 분들이 좀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 봐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이제 모집이 이제 가능한 건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비 지원 공모 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누구나 평창군의 주소를 이제 주소는 무조건 갖다 놔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말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따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에 이제 조그만 뭐 기촌 아닌 그런 걸 하러 와서 조그만 무슨 컨테이너 농막을 하나 이제 좀 있으신 분인데 보기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고령자 부채주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주민이 저 사람은 뭐 전에 말하자면 뭐 좀 유명한 뭐 교수라든가 그런 였었는데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이번에 이건 아마 전국으로 공모가 되는가 보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무슨 또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탈락하시는 경우도 예, 나오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뭐 기초 시설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생각하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예. 일단 외부에서 들어와서. 근데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창에 어느 정도 되나요? 116가구 중에 8가구가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예. 국소수네, 그죠? 예, 예, 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일단은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도 저희 인구 유입에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니까 예, 예.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사실은 집은 다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노화돼서 이제 거기 들어가고 예, 싶어서 예. 그러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뭐 혹시 국비 공모업 사업할 적에 조금 그런 것도 좀 확대, 지금 100세대지만 조금 네. 확대해갖고 그런 작은 추진이지만 저희 인구 유입에 또 그분들이 오므로 해서 뭐 자식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그런 이주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더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한 부서나 뭐 지방소멸 대응에 소중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안전국 역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는 그래도 뭐 각종 공공주택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환경과 역시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귀촌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에 결정해야 되고 또 산림과 역시 그렇고 또 허각과장님 또 오셨는데 허각과 역시 그 귀촌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접할 때 과장님이 친절하게 잘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잘 응대해 주시고 인허가에 도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같이 서브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국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보건의료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 3개, 연계 사업 3개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첫 번째는 광역기금 개정 사업으로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이고 총 사업비 6년간 60억 원 중에 80%는 광역기금이고 나머지 20%가 평창과 정선이 약 6대4 비율로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평창군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 별동으로 2층 건물 중 1층을 디지털 헬스 혁신센터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준공을 하였고 그곳 안에서 원격 협진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평창군과 정성군이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기 쪽에 보시면 올 3월에 원래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와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라 도의 바이오 헬스과가 지난주에 의견을 줘서 개소식은 일단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개소식 전까지 원격 협진이라든지 스마트 건강관리 리빙랩 관련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두 번째 군 개정으로 하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 평창군 세대공감센터를 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9억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기획설계, 24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공사 진행해서 올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5월, 6월에 장비 설치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대화와 봉평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맞춰서 평창과 밑단인 평창권역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권역별 소지역 거점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개정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작년에 추진한 사업비 4억 원 정도로 평창형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앱과 그 웹베이스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에 제공하는 약 10여 개의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업체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완성하였고 올 2월까지 저희 시스템 안정화와 저희 사업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희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2,800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약 4,500여 명 분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다음 달 4월부터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이 앱을 이제 설치하고 4,500여 명, 올해 목표는 5,000여 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하나 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각종 포인트도 그 앱을 통해서 지급하여 초기에는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단위로 저희가 성과와 관련된 물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이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연계사업 4가지는 대부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07쪽 AI IoT는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연간 약 1에서 2억 원 정도 어르신의 800여 명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0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재된 사업은 진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연간 한 4억에서 5, 6억 정도 그 통합건강증진,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111쪽 여섯 번째 건강생활 실전 사업 역시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기금 예산과 도비 군비를 통해서 연간 약 1억 정도를 사용하여 4개 평창, 대화, 봉평, 진부권역에서 운동, 영양, 비만, 음주, 금연, 구강과 관련된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히 또 워크온이라는 또 스마트 건강 앱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기금 사업 3개와 연계 사업 3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 특위니만큼 우리 의료원 업무 중에 산부인과나 소아과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영월에 있는 선생님이 뭐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식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건의료원장 박건입니다.
저희가 소아과 진료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지만 내년부터는 소아과 전문의 공중보건 의사 배출이 안 될 확률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매일 안 계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소아과 진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많아서 매일 운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도 하루 환자 수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유일한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하는데도 10명, 15명 이렇게 환자 수가 와서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라면 하루에 50명, 70명, 100명은 봐야 되는데 20명 미만이고 아마 내년이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수익성으로 따지면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는 내년에도 매일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쭤보신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방금 디지털 헬스 혁신센터로 설명드린 혁신센터 건물 1층에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진료실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쪽을 이제 원격 협진뿐만 아니라 순회 진료를 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매일 열진 않고 저희가 안과나 뭐 신경과 신경외과 원격 협진을 한림대학교와 원주 세브란스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되더라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는 요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순회 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보다는 순회 진료를 목표로 하고 순회 진료가 안 되면 이제 원격 진료로 가는 건데 다행히 산부인과 쪽은 영어의료원의 과장님이 2분이 계시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영어의료원에서 근무를 안 하시는 시간에 저희 쪽에 와서 근무를 가능하도록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 제가 조만간에 영어의료원과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 사이에 업무 협약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시면 오실 때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이제 산부인과가 2가지 진료를 하는데 그 여성 어르신 여성에 대한 어떤 부인과 진료도 하고 이제 그 임신부에 대한 산과 진료를 하는데 이제 부인과 진료는 기본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영어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출산은 하지 않은데 작년에 출산 건수가 몇 건 있었다고 들었고 그 출산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셔서요. 만약에 영어의료원에서 출산을 원하시는 산모라면 저희 쪽에서 산전 진찰 받고 출산은 이제 영어의료원에서 하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출산 자체를 뭐 강릉이나 원주에서 원하시는 분은 산전 진찰도 그쪽에서 하셔야 이게 이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의료원 출산을 원하시는 분은 산전 진찰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산과 진료보다는 부인과 진료 중심으로 일단은 진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딱 정해놓고 요일이나 정해놓고 진료를 하게 되나요? 지금 영어의료원과 협의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고 이제 하다가 환자 수가 뭐 늘거나 적거나 하면은 격주가 될 수도 있고 환자 수가 많으면 일주일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예산을 사용해서 하루에 얼마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오셔서 뭐 환자를 막 5명, 10명만 보고 가시면 좀 그렇고 20명, 30명 정도는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는 횟수는 차차 조정할 예정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정형외과도 저희가 원주 세브란스랑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 몇 가지 안과는 한림대와 원격 협진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안과도 사실상 원격으로 하는 것보단 직접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 순회 진료하는 방식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성사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의사 선생님 오시면 저희 쪽에서는 또 이제 간호사나 행정보조들이 붙어야 되는데 뭐 약간은 뭐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최근에 군청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도 최근에 외래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학교 외래나 내과 외래가 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자동으로 투입되는 직원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이제 내부에서 근데 최대한 그것들은
그게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에서 잘 조치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서비스를 확 늘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뭐 그 산부인과 진료가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건데 언제 시작 시점이 언제쯤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6월 전에는 시작할 수 6월 있도록 전에? 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올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논의해서 올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원격 협진 부분이 한림대 그러니까 강원 테크노파크랑 한림대랑 계속 이게 늦춰지면서 많은 것들이 좀 늦어졌는데 계속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가능한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시행을 하다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뭐 정형외과나 다른 과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 없는 그런 과를 차차 좀 증설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뭐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적인 내용을 좀, 예. 좀 더듬고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산부인과 그러면 보통 출산 관련된 진료도 하지만 또 여성 관련된 그 치료 같은 것도 많이들 중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산부들이 다니는 병원에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검사도 받으면서 출산까지 자기들이 계획을 다 짜거든요, 이렇게 플랜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치료에서는 뭐 평창군이 아직까지는 뭐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여성의 질병에 관련해서는 또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거리에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치료 뭐 내가 무슨 병이 없을까 무슨 여성에 관련된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이 치료를 받으려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빨리 봐서 봐야 하는데 이 병이 없으면 주저하게 돼요 이게. 네. 예, 멀어지면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산부인과로 볼 수 있는 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또 말씀 중에서 그 소아과가 작년 3월까지는 괜찮은데 내년 3월 이후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대안을 뭐 원장님께서 이제 갖고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좀 발언을 했는데 전에 제가 최초 그 22년도에 처음 변에 갔을 때 여기 의료원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로비의 그 모습과 지금의 로비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치료받으려고 대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꼭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안에 그 대기 공간이 좀 좁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시설 좀 리모델링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안쪽에 그 대기소. 네, 일단은 한 달 전쯤에 가운데를 좀 트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한 달 전에 가보고 못 가봤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때 그 뭐 주사실인가 뭐 어디 네, 거기 탔습니다. 예, 지금은 예, 확장했습니다. 없애가지고. 네. 그래서 대기 환자들의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졌으면 좋았을 때 공간적인 협소성 때문에 뭐 최대치행이 이제 그런 건데 앞으로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진료받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설병원보다의 수준은 안 따라가지만 그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뭐 안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더 개선했으면은 네. 좋겠다. 그래서 그 제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사실은 저 성지병원이에요. 근데 가보면은 그 간호사분들이 앞에서 그 안내 접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이 좀 열악하게 보여요. 조금 더 깨끗한 시설 탁자 아래 깨끗한 모양으로 갖춰서 있으면은 좀 더 신뢰도 가겠구나. 근데 성지병원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갔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내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각적인 이미지 뭔가 병이
내가 여기서 안대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겠구나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기능적으로 다 맞춰져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일단 시설 쪽의 개선부터 또 한번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서 좀 검사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개선할 거 개선하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개보수를 하고 그럴 때 총괄적인 어떤 디자인 컨셉 이런 것들을 잡고 좀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떤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러는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그 부분별로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헬스 혁신센터 하는 거나 외래 진료소 확장하는 거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래 서비스 부분은 이제 확장이 거의 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네.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저는 뭐 럭셔리하다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고 편안하시고 럭셔리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인데 이게 그 데이터 축적 분석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종합 검진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뭐 비만도라든지 또는 뭐 시력, 청력, 그다음에 간, 뭐 혈액의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다 간에다가 저장하고 제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이외에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의 건강 정보 뭐 건강 정보 고속도로 마이 헬스웨이라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앱을 깔게 되시면 이전에 이용했던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네. 그 예방접종 기록이라든지 의료기관 이용 자료들이 그쪽에는 쌓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앱들과는 아직까지는 직접 연동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안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거는 저희 보건소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 뭐 치매 사업이나 정신 사업, 노쇠 사업이 금연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그 정보 체계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아직 못 합쳐줬습니다. 못 합쳐줬는데 저희는 15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일단 일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합치는 작업까지는 그 4천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3월달 앱을 깔게 되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클리어하시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이 포인트를 받아가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으로 다양한 사업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선물들을 드리는데 이런 걸 좀 통합 총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 걷기 같은 거는 이쪽에 쌓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추후에 저희가 디지털 헬스 혁신센터 강원 테크노파크와도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보건 사업은 이렇게 합친 게 하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강 정보를 합친 게 있으면 추후엔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평창군이 가장 앞서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정보를 합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정보는 저는 별도의 정보입니다. 단순하게 개인 네. 이력에 대한 병이라든지 네. 개인이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데이터가 쭉 들어가서 입력이 돼서 네네. 본인 스스로 그 데이터를 보아가면서 네네.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네. 또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 예, 예. 뭐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웹인 걸로 비슷한 걸로 그건 아닌 거죠. 그게 100%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고 네. 추후에 몇 년 안에는 그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업인 강원 테크노파크의 디지털 헬스 혁신센터 사업과 이게 연결되어 네. 있는 사업이라 그 앱은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500명의 평창군에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인가요? 네, 지금 그 4,500명이라는 말씀은 그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4,500명이고 아직 저희가 앱을 그분들한테 깔진 않았습니다. 앱 까는 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럼 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신 분들의 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일단은 고령층 위주인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조금 네.
그럼 저 어르신들에게 좀 학습도 필요하겠네요, 이거. 네. 근데 저희가 그 뒤에 연계 사업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었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AI IoT처럼 이미 몇 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지금 1,000여 명이 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어려우실 텐데 이제 어려우신 분도 이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권역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가르쳐드리고 같이 깔아드리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시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AI를 통해서 그 집에다가 기계를 넣어주고 그 기계가 독거노인 분들 뭐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네. 분들한테 말동무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서 말을 걸으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께서 만약에 30분 이상 안 움직- 전혀 가만히 못하고 있- 가만히 네. 있으면은 AI가 네. 자동으로 신고를 해줍니다. 네네. 예,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물론 기계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요, 이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듣고서 야, 물론 그것에 말동무도 해주고 하는 케어하는 그 인력들의 일자리는 없어질지 모르나 네. 전국에는 이렇게 대세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인형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예. 저희는 인형 형태는 아직 저 의료원 쪽에서는 복지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도입하지는 않았고 스피커 형태로 AI 스피커 형태로 저희 SK랑 저 협업해가지고 아마 50에서 100가구 정도 저희가 한번 나눠드리고 똑같이 대화도 하시고 119 SOS 그것도 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도 추진해봤습니다. 지금 비슷한 걸로 뭐 안심벨 같은 거 이런 평창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700 몇 가구죠? 700여 가구를 그쪽은 네. 장착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복지 쪽이 저 정확한 숫자는 네. 모르겠어요. 네. 혹시 그러로 해서 이제 사실 뭐 유급할 때 필요하라고 쓰라고 한 건데 혹시 원장님 혹시 그것을 사용한 빈도수라든지 네. 뭐 누가 그걸 뭐 눌러가지고 긴급 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 나타나진 않은 거죠. 제가 그게 아마 119에서도 소방에서도 하는 게 있고 복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신고 그러니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신고가 많은 예, 걸로. 정확한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질이 없을까봐 그냥 줄줄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성현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 과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이용화 과장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지영진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원광식 과장입니다.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2개 사업과 연계 사업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17조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착을 준비하고 영농기술 교육과 창업지원, 농산물 판로 등 종합적 지원 체계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용편면 연종리 일환에 22,8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자원지원센터 신축 1개동과 가족형, 단독형, 단기숙소 등 숙소시설 3개 유형 신축, 용존분교 리모델링 한동, 시설하우스, 농기계 보안창고, 세대별 텃밭 등 농업시설 동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9억 2천만 원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102억 6천만 원, 군비 26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까지
용존분교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정밀 안전진단 용역, 건물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존분교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존분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신축 시설 설계 용역 준공, 계약 심사, 업체 선제 등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적게 추진하여 2027년 1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관리 계획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수집하지 못했으나 2025년 중 동일한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합리적인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조 평창읍 맞춤형 창의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청장년 등 세대별 맞춤 창의활동을 갖춘 거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정은 평창읍 중리 325번지 1호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창읍 온세대 딴짓 아지트 신축 한동과 평창읍 어린이 상상 창작소 조성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4층과 옥상 리모델링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성과로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평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스탁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0월 부지 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공공건축 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까지 평창읍 맞춤형 창의활동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회가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지원과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평창 남부생활권 농촌협약입니다.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 활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평창읍, 밑한면, 박림면, 대하면 등 4개 읍면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개소는 평창읍에 190억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3개소는 밑한면, 박림면, 대하면에 개수당 40억 원씩 12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1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성과로는 2022년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각각 농촌협약과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강원도와 농식품부의 승인과 역량 강화 사업 용역사 선정,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 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며 2026년 12월까지 건축 및 리모델링과 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회가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 지원과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조 대하면 딴짓 상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놀이와 휴식,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휴게 시설과 문화 공간 수요 충족을 위해 대하면 대화리 960-7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지상 인질의 신축 건물 한 동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평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하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기초생활 거점 사업 기본계획 강원특별제도 승인 후 공공구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요령 발주 및 선정업체와의 계약을 2025년 3월까지는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
딴지 산상센터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회가 운영 관리에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 지원과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정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처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 청년 농업인으로 국도비 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군비 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주요 내용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창업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창업로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현황은 22년부터 24년까지 55명이며 2025년도 대상자는 신청 접수는 3월 5일까지로 4월 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등 5개 사업 대상자도 4월 중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년 농업인 지원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 사업량을 확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청년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의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2022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후계 농업 경영인이며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기간 10년 미만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50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명이며 2025년도 대상자 신청 접수는 3월 5일까지로 4월 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은 융자 사업으로 선정 후 5년 내 최대 5원까지 대출이 되며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2차 보전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15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후계 농업인 지원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 사업량을 확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후계 농업 경영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귀농 기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 기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교육, 체험 등 지원으로 귀농 기촌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까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 기촌 지원센터 운영 1개소, 귀농 기촌 학교, 실생활 교육,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 기촌 유치 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9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귀농기촌 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기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기반 조성 사업 등 자체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귀농기촌인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기금사업입니다.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22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컬푸드 전용 직매장을 구축하여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용평면 이목 정리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여 노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노컬밭집 직매장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4년 5월부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공유산을 관리 위탁하여 2025년 1월 개장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2024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봉평면 노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2월
봉평면 노골푸드 직매장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 2025년 2월에 신축 계약 심사 및 일상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3월 노골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되어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봉평면 노골푸드 직매장 공제상 관리를 위탁하고 2020년 3월 직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정 평창 노골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입니다. 노골푸드 직매장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평창군 대갈명 횡계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평창 노골푸드 직매장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평창 노골푸드 직매장 구축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직매장 구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관리 계획으로는 금년 5월 평창 노골푸드 직매장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2025년 7월에는 직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조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통한 미래 농업기술의 실증 거점 센터로 육성하고자 2022년부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온실 스마트팜과 광제어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 7,2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 대학 6개월 과정을 운영하여 25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딸기, 멜론, 천마, 고추냉이 등 4개 작물을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딸기, 멜론, 천마, 고추냉이를 대상으로 환경재배와 양약재배, 시설재배 등을 시험 비교 재배 계획이며 스마트팜 대학은 금년 4월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스마트팜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부채하여 시험 재배를 통한 재배기술 정립과 수준별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소멸 대응 사업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좀 봐주시고요. 이게 4개 사업인데 이걸 보면 평창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90억, 나머지 3개 면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120억이 되는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 중에 여기에도 건물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나요? 투입된 부분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창읍에는 복지문화센터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밑단면에는 필요한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림면에도 상상 공작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개촌 그 체육관 쪽에도 리모델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하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신축으로 이제 단지 아지트 조성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단지 그 부분이 여기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중에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한 꼭지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따로요? 예, 들어갑니다. 예. 그 대하면에 예, 대하면 단지 상상센터 조성이 예,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고 예, 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부문에서 들어간 거는
더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개소당 40억씩인데 예. 네, 대하 아지트 거는 저 상상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이용호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농촌과장 이용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0억 원을 들여서 예. 문화복지센터에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와 그다음에 그 중리 할인마트 옆에 거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항과 방인과 대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예.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밑한 피리 현장이라든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방림면에 이제 방림 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이제 새로 신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촌에 그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다음 대화면 같은 경우는 상장 아지트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 어디 공정으로 본다면 몇 프로 진행이 됐죠?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사업이 꼭 떨어지면 고민 끝에 건물 짓는 데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는 자꾸 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용할 인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물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뭐 물론 활용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민 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그 부서에 담당에도 좀 협조를 걸어서 그렇게 좀 운영에 활성화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읍에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그 경찰서 부지에 있는 그 건물? 예, 문화복지센터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어디가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거기 이제 그 3층하고 그 옥상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아동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1층에 지금 그 뭐 상상 놀이터인가 그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가지고도 부족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크게 좀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저쪽 그 문화복지센터는 아동 중심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창읍사무소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거기는 이제 청소년 그 청소년이고. 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 지금 문화센터 옆에 저기 실내 놀이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그 옆에 본관 건물에도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예.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북부권에 시행되고 있는 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그 읍면별로 해서 주민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금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좀 지역 안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뭐 네 개면에 다 골고루 뭐 분배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꼭 한 면에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작은 걸 만들 필요 없이 두 면이든 세 개 면에서 쓰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뭐 물론 의견은 들어야겠지만 서로 인근 면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인구를 막자고 이러지만 그렇게 출손이 있어도 많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가 줄을 때도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 이면저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정말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쓰지도 않는 건물, 활용이 안 되는 건물을 무조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질의를 했고 또 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희 의원입니다. 누구나 농장 체험복합단지하고 기농기촌 유치 지원하고 이제 일맥상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저희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기농기촌이 저희 지역의 인구 유입에 제일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유입하는데. 근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 가까운 영월이나 제천에 가면 정말 저희보다도 아마 몇 년 동안 앞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금은 좀 늦었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체험 복합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기능 유치 지원해서 뭐 프로그램 하고 강원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우리 센터에서 요거 하실 적에 한번 그런데 벤치마킹 좀 갔다 오셨나요? 한번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제가 저기 이제 1월 달에 왔는데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담당 팀에서.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작년도에 지금 심현정 의장을 하실 때 그때 완주에 한번 다녀오라 그래서 제가 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홍천 서면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다녀오시니까 저희 지역하고 어떤 많이 갭이 생기죠. 예, 많이 좀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 다녀오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 소멸을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 다른 타 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기농 기촌인들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뭐 사업 계획 같은 거 좀 뭐 세우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제천이나 또 홍천 같은 데도 가보고 했는데 제천이나 홍천 같은 데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금요일 날 교육이 끝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또 서울로 또 갔다가 또 월요일 날 또 오후쯤에 이제 와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혁신 도시 뭐 이래가지고 인구가 뭐 1년에도 뭐 한 2, 3만 명씩 막 느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는 마을 공동체 협일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면 애들도 같이 오는 부분은 이제 애들의 인근 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애들을 전적으로 하루 온종일 애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농업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기가 또 아니면 또 받고 싶은 저 부분에 뭐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뭐 딸기면 딸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부분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을 딴 데다 맡기고 케어를 아이 돌봄을 해주니까 부인 같은 경우는 인근에 취업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지금 완주 사례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가갖고 가까운 영월이나 완주, 제천 같은 데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면서 농장도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한 달간 살기, 그다음에 1년 살기, 아니면 가족들과 살기, 숙소 문제도 바로 그 옆에서 해결을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 인근 지자체보다도 한 5, 6년은 뒤떨어진 지금 그걸 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된 점을 좀 발췌를 하셔갖고 저희 지역에 거기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따라 해야 되겠죠. 저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또 동계올림픽도 하고 이랬으니까 어떤 테마를 해서 조금 차별화 있는 어떤 기동기천 계획을 좀 장기간 세워서 우리 인구 유입에 또 그분들이 또 특별히 같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금 기농기촌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려면 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서 다시 기농기촌을 해야지 이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숫자 강조한 것은 완주 같은 경우도 대만 완주 기농기촌 딱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농기촌에 대한 개요라든가 아니면 토지 구입, 숙소, 뭐 어떤 프로그램 이래서 일괄 쫙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기농기촌인 분들이 하나도 불편 없이 그렇게 해주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진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촘촘히 그런 거를 살피셔서 지금 현재 기농기촌인들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셔갖고 우리 평창군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뭐 특별한 어떤 거를 좀 개발하셔서 기농기촌인들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132페이지에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이거는 그 지영진 과장 하셔야 되나? 아니 우리 소장님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용평의 장평 이목 거기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수를 했는데 예. 여기 지금 평창푸드 행복센터가 인구 소멸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 가보면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밥집 하나 거기 푸드 지원센터 직원들 밥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활성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그 뭐 1월 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저번에 본부장님도 이제 만나 뵀는데 일부 이제 주민들이 와서 뭐 식사나 이제 농업인들 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원센터 직원들 뭐 구내 식당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오해 드시는데 아마 초기에서 그런 것 같고요. 점차 이제 그 우리 기획 생산자들이 그분들 오시게 되면은 뭐 그 농가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식당을 더 활용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현지를 갔다 왔었는데요. 지금 로컬 밥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독특하게 그런 밥집을 운영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와서 좀 활용하게 해서 생활 그러니까 정주 인구는 안 되겠죠. 생활 인구라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거 매입을 해갖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무용지물로 지금 그냥 그 직원들이 그냥 점심때 그냥 구내 식당용으로만 한 20명 정도 밥 해주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향후 계획을 좀 촘촘히 세우셔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말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 평창의 생활 인구라도 그 인구 유입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걸 조금은 좀 뭐 안 되면 전문가를 이용하시든가 해서 이거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저기 활용해 저기 부족한 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로컬 푸드 직매장하고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이제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은 이제 2022년 사업, 24년 두 건이 있고 이제 로컬 푸드가 있는데 그 성격이 어때요, 이게? 그게 뭐 구분이 될 수가 있나요? 구분을 따로 이렇게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는 게 이게 봉평에도 있고 지금 이제 평창에도 있고 대관령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 농산물을 이제 판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게 예. 뭐 평창 푸드 그다음에 뭐 저기 평창 푸드 봉평 이걸 따로 예.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어쨌든 같습니다. 뭐 예. 로컬 푸드 우리 지역 예.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예. 판매장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이름은 틀리더라도 많이 생겨서 많이 팔리면 진짜 좋은 건데 혹여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로컬 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에도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도 네. 있고 이제 뭐 지금 휴게소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축주 농축기업 하나로 그럼 마트에서 마트에서도 세 개나 있고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제 한 세 개가 더 진행 중인데 진짜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걸 왜 그래 많이 하느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는 정말 우리 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용전에 있는 그 누구나 농장 부분에 그 진입로 문제가 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농장으로 진입할 때에 가변 차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진입하기 어렵다고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혹시 농정과장님 좀 예,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예. 진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농산물 경작 목적으로 댕기는 진입로는 가능하다는 그 이제 허가 부서라든지 또 강릉 국도 유지에서 답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체험복합센터를 짓고 있는 구 용전분교 그 정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국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어를 지금 그거를 확 보장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주 진입로를 이제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계까지는 다 끝내놓고 이제 해토가 되는가 동시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 또한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은 게 부지가 거기다 보니까 구 용전 분교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산 그 땅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에 와 보니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어느 좀 거기를 벗어나서 싸고 좋은 넓은 땅을 사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순간순간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또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실습장하고 창업센터 사이에 있는 그 부지를 다 매입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용전 경로당 뒤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기 싫잖아. 항상 보면 그 넓은 땅에 반만 딱 잘라서 이쪽에 사유지는 그냥 다른 농사를 하고 우리는 또 이 누구나 농장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모양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 농장을 하자면 그 땅 가지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크게 섹터를 잡아서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다방면을 검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예.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그 동료 의원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균형규천 유치 지원 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균형규천 관련된 사업이 지금 25년도에 10개 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 네이버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평창군 소형 뭐 건설 기기 면허, 조종 면허 같은 거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사업, 균형규천 재능기 부단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동네 작가 뭐 균형규천 가이드북 동네 작가 또 있고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균형규천해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원 사업이고. 근데 문제는 균형규천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균형규천을 심화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의를 했어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재반 사항을 물어볼 때 이 균형규천 지원센터에 인력 2명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기능적으로? 사실 그 많이 그 질문이 올 때는 2명이 이제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 2명이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은 그분들이 이제, 예. 특별히 이 균형규천 관련돼서 마케팅하고 면담을 하고 전화 문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찾아왔을 경우에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면담의 스킬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팀장이 좀 주로 이렇게 그런 건 어려운 거는 그렇죠. 그 이거는 내 보기에는 평창군의 여건과 현실, 그 다음에 균형규천 쓸 때에 지원되는 사업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명석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말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분들이 뭐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더 인력과 그다음에 그러한 전문성을 담보로 한 분들이 좀 더 포진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평창군에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온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더 주고 있고 뭔가 끌어당김의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이 맨 앞에서 이 마킹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기능적으로 뭐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기술을 더 함량하든지 교육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들이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제 내부적 업무 파악을 다 안 하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과장님들은 아마 공감하는 과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균형규천인에게 정책적인 사업들은 다 시자재 밀리지 않게끔 열심히 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사전에 초기 대응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사 좀 말씀드리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좀 더 그 사업 관련이라든지 그분도 네. 당당하게 교육도 시키고 네. 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이제 그 대화 스킬 같은 교육이 있다 그러면은 네. 교육도 보내서 좀 더 역량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1월달에 오셨죠? 네. 예. 그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평창군으로 오셨는데, 그 소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네. 평창군의 농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농업 규모는 지금 고랭지 저기 농업을 중심으로는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그 타시군에 있는 모든 농업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한 2, 3위 이내는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이렇게 예. 큰 평창군이 농업을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이제 농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장님의 역할이 좀 크시리라고 보고
또 인구 소멸에 우리 또 농업이 또 담당을 해야 할 역할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저께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께서 저기 토론회 자리에서 그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하나하나 다 열거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오전에 그때 예, 시간대에 좀 예. 다른 일 때문에 미리 나와서 예.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아마 인구 소멸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 동료 의원들이 그 발의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 부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이제 인구 소멸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향후 계획하고 예. 좀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소장님께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네. 저에게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농업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농업 인구가 늘어날 거고 또 청년 농업인 역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귀농귀촌까지 우리 농정가에서 맡고 계시는데 귀농귀촌이 많이 늘물어서 또 그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외진들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 보고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해당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공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업무 보고에 대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평창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